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시면요. 그 전일에 이어서 어제장에도 조금 쉬어갔네요. 아무래도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 뉴욕 증시 상황을 우리가 지수를 통해서 언뜻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지금 무엇다,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조금 더 부각받는 시장이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무려 5%나 급등을 한 건데 초고성능이라 하면 어느 정도냐 해서 살펴봤더니 10년에 24제곱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것을 단 5분 만에 계산을 해내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을 개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장에서도 충분히 양자 컴퓨터 관련한 어떤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장 좀 변동성 유의해야 할 듯 보이고요. 그밖에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에서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5%까지 급등하다가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덧 $400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했던 타겟 프라이스도 $400였는데 벌써 이 부분을 터치한 거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차기 정부에서 조금 더 활약을 펼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한 $500까지 적을 날이 머지 않아도 보입니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죠. 어제 저녁부터 저희도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결국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은 주총에서 부결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뉴욕 증시 상황은 좀 이런데요. 정말 오랜만에 뉴욕 증시보다 미장보다 국장이 더 좋았던 날이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 거의 40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하루 만에 10원 정도 내려오면서 1,420원 초반 구간까지 진입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약간은 엇갈리지만 그래도 그 전일에 이어서 기관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전일의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수 도대체 어제장에선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원인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지수가 이렇게까지 2%, 5%씩 종목도 아닌데 급등한 이유 한 3가지 정도로 꼽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보시면 사건 당일부터는 조금 낙폭이 커지는 듯 보이다가 금요일을 기점으로는 매수세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약간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였죠. 마지막 거래일로 따지면 또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앞선 매도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그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금요일장 이후로 조금은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연속성의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때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왜 포지션이 갈리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또 외국인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세간에서는 이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팽배하게 작용을 했던 모양새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책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대표적으로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랐었던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서는 또 증시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고무적인 데 보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어제장에서만큼은 우리한테 해피한 재료가 됐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부분은 코멘트를 했고 또 경기 부양책, 당장 오늘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부양을 하게 되면 중국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시아권으로 묶이는 우리 증시에 그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시장은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또 너무 다 좋다 보니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으로 해석을 하고 조금 더 열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장 통해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어제 사실 저도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도대체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탄탄히 갔던 종목들 결국 수급이 뒷받쳐줬다라는 사실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는 외국인 수급이 될 텐데요. 시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수출주, 중국 정부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다 좋았으나 이 메이저 수급이라는 두 칸에서 제가 적은 종목은 그 안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동반이든 다 외국인 그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을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반도체는 사실 양대장 그 전일에 비하면 어제 상승폭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또 외국인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고요. HBM 단에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유일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 상위권 안에서. 네, 어제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11월 달 TSMC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전월 동기 대비가 약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11월 기준으로 전월이면 10월 달이 되겠죠. 보니까 10월 달 매출만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툭 튀어 있고 그 전에 9월, 8월, 7월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오름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듯 보입니다.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 자동차 안에서는 완성차와 2차 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굵직한 시총 상위단 기업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건 소재단 안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다시금 시장의 불안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을 키로 갖고 있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 통제 카드로 들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재죠. 그 안에서 흑연이 우리 시장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흑연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자, 중국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죠. 미국향으로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유일한 흑연 돌파구로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실적을 봤을 때 이쪽 소재 쪽으로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좀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을 추려보자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듯 보입니다. 자, 끝으로 바이오 안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10% 넘게 급등하면서 상당히 힘이 좋았는데 그 밖에 CDMO 쪽을 보시면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 공통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 또 언제 시세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주 입장에서는 음식료, 전력 다 좋았지만 음식료 전반이 다 좋았다기보다는 삼양식품 대장으로서 잘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점. 끝으로 사실상 어제 시장 통틀어서 메인 키워드는 중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화장품, 엔터, 항공, 여행 다 좋았지만 특히 화장품 안에서 ODM, 중소형 브랜드 쪽에 힘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봤더니
VT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공통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무려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그 전일이나 이번에 화장품 섹터 센티가 무너졌을 그 당시의 낙폭을 다 메꾸고 어제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VT의 흐름이었는데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11일자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실 중국이 상반기 때 내내 이구 환신 정책을 펼쳐왔었죠. 근데 이구 환신 정책의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잘 팔렸고요. 물론 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그냥 소비단으로 그냥 어떤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일반 소비재 단까지 와야지만 이 훈풍이 우리나라 기업까지 올 테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야지만 이 훈풍을 같이 누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관련주들 오늘 향방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듯 보입니다. 자, 그 밖에 기타. 수급이 들어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좋았고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정부 정책 관련해선 동해유전, 금융, 방산, 원전 오랜만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출연자분들께 항상 여쭤봤을 때 정부 정책은 지금 비를 맞고서라도 손을 내밀지 말고 그것보단 좀 비를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전략이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무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시장에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밖에 끝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될 날이 머지 않은 듯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소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서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 협상을 사실상 수용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전장 좀 막판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라 차원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접촉그룹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제 무언가 본격화될 조짐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미 알려진 답이기 때문에 수혜와 피해 섹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갈라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상승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점검해 볼 거고요. 그 밖에 볼만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새벽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쭉 타이틀만 한번 보시면요. 미국 상무부가 드디어 마이크론의 61억 달러 보조금을 칩스법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주기로 집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남은 타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더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국방부까지 좀 차원이 확대될 듯 보입니다. 미국의 이제 무역 통상 기관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차원에서 일감을 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조금 더 불을 지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구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챙겨볼 만한 이슈도 어제 이후로 많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 정부에서 지금 외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체코에서 원전 수주까지 따놓은 당상인데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체코 당국에서 일단 선은 그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체코 외신을 통해서지 정부 당국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DB하이텍은 테슬라에 탑재될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재료긴 한데 칩을 양산하기 위한 최종 퀄 단계죠. 승인 단계 이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장 분위기가 좋다면 이 흐름 또 받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모처럼 호재와 학재가 좀 갈립니다. 두 분의 생각 지금부터 바로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Asset 정재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어제장이 일시적인 반등이었는지 오늘까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처럼 힘을 내서 기대해서 여쭤볼게요. 변 대표님, 네.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네. 다소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아,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이 3거래일 연속 투매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매도량이 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좀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1조 3천억 원. 거의 뭐 한 3에서 한 7거래일 사이에 한 거의 뭐 3조 원대 중반 가량의 이 자금이 매도가 됐다는 부분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투매가 계속해서 좀 유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정치 리스크가 아직 명확한 수급의 방향성들을 찾지 못했다 또는 일단 이 추세를 좀 되돌릴 만한 일단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명확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좀 하방 지지를 좀 했었고 코스닥은 외인이 좀 하방 지지를 좀 해주면서 반등을 좀 이뤘는데 이게 제한된 수급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현재는 이 탄핵 정국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은 수급의 변동성 관점에서는 좀 유의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저점 하단 부분이 PBR 기준에서 한 0.8배 미만 수준까지 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보면 투자의 매력도는 좀 높은 구간은 맞는데 아직 뭐 수급 변동성이 어제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전 저점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좀 명확하게 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은 돌발 변수라는 게 있는 것이죠. 뭐 2차 탄핵 소추안이 또 의결되지 못한다면 다시금 수급의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만큼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변동성을 갖고 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상승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데서 더 상승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제장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또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두 분께서는 어제 시장 전반 가운데서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혹시나 종목단에서 의미 있게 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정재훈 이사님은 네. 어떤 쪽을 좀 의미 있게 보셨어요? 사실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의 섹터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사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올랐다. 전부 다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바램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3대 섹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 세 개의 섹터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제 다들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반도체 쪽 섹터는 여전히 외국인 쪽이 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업종 대표주들 보면. 근데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LG 엔솔이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른 이제 소재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을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때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에도 한번 2차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리튬에 대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주가 그 원자재 가격은 더 크게 빠질 자리대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알버말이나 뭐 CATL이나 감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쪽에 있어서 리튬 채굴업체 1위 기업인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올해 8월 달에 저점이 났습니다. 올해 8월 달에 72불을 살짝 하회해 주면서 바닥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110불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탄력이 좀 다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면 한국 시장 쪽에 있어서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죠, 이제 당선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게 되면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용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빠질 만큼 나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더 좋아질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24년보다는 25년도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돌파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뭐 중국의 대미 흑연 수출 통제랑도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엮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반도체는 지금 개별적으로 DB 하이텍 이슈가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간외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칩스법과 관련돼서 마이크론까지 지금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면 DB 하이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는 시초가에 선반영이 좀 돼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36,000원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시작을 하게 되면 시초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장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그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을 다지는 만들고 난 이후에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DB 하이텍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힌트까지 얻어봤네요. 자, 그럼 다시 저희 질문으로 돌아가서 반도체, 자동차에는 뭐 2차전지 포함되겠죠. 바이오. 이 셋 가운데서 네. 어제 우리 변 대표님은 어떤 쪽에서 의미를 좀 찾으셨습니까? 우선 바이오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네. 일단 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뭐 자동차죠. 세 가지 공통된 포인트들이 이 미국발 정책 노이즈가 좀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죠. 이 부분이 국내 정치 리스크와 좀 더해지면서 이 낙폭이 좀 심화됐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에 수급이 다시금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네. 아직 미국에서 정책 노이즈의 해소 이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하락폭들을 좀 많이 했지만 사거래 1분에 대한 하락폭이 어제 반등으로 대부분 다 만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향후 수급이 다시 좀 되돌아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단기적인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그죠. 컨퍼런스 같은 일정 이벤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보면 수급은 언제든지 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빅 이벤트 가운데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또 수급을 봐도 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알테오젠도 들어가 네. 있었고요. 세트리온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저희도 유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업종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수출주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화장품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가장 세게 반등이 들어온 섹터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화장품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부양책이 또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지훈 이사님. 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지금 내수 경기 촉진을 시키는 게 좀 가장 큰 화두죠. 근데 화장품주가 과연 이 중국 때문에 올라간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중국 쪽에 있어서의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있나? 없거든요. 사실 순위권에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하게 된다라면 수출이 좀 더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 화장품 판매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어서의 K뷰티가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좀 발표를 했었는데 화장품과 이 보건의약품 쪽에 있어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11월 달 수출도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제법 많이 받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론은 4분기 실적도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VT 같은 기업들도 신고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바닥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APR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5년대도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화장품, 특히나 VT의 급등이 나온 건 중국이 아니라 포인트는 실적이었고 중국은 그저 재료라는 측면에서 뭐 오늘장에서 뭐 세론의 결정질, 당락질 만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이셨어요. 자, 저희 참고해 보겠고요. 그리고 음식료는 사실 환율이 너무도 강세 기조를 보이다 네. 보니 좀 수출주 안에서 기대를 모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삼양식품만 좀 유독 추이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최근에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다 전혀 뭐 이 주가의 훼손이 거의 뭐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탄력도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전 고가였던 6월 19일자 71만 8천 원의 단기 돌파 가능성도 좀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3분기에 입증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이 부분이 4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들 내년도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서 상반기 초반이죠. 6월에서 뭐 늦어도 7월이라고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밀양 2공장에 대한 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현재 양산 캐파의 약 40% 정도가 증가되게 되고 이 부분은 전량전 미국과 유럽을 좀 향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보면 좀 월마트의 경우에는 전체 입점을 하고 있지만 매대를 다 채우기에는 좀 수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코스트코에 최근에 좀 입점을 했는데 전체 입점률은 한 50%밖에 좀 형성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좀 소형 채널까지에 대한 이 유입률들 다 감안했을 때는 아직 그 전체 캐파가 수요를 좀 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2020년도 초기까지 오히려 이제 실적의 확장 추세로 인한 어떤 외형 성장은 가능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더군다나 2월 달이죠. 내년 2월에 MSCI 리밸런싱을 좀 앞두면서 현재 어떤 주가 상승 추이를 좀 감안해 보면 네. 저는 MSCI 편입 기대감들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약간의 상황들 때문에 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사실 뭐 편입 기대감들이 좀 더 쇠퇴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급 지표도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 뭐 기술적 분석상 RSI 지표도 과매도권에서 주가가 좀 상향하고 있는 점들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관점에서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 2월에 MSCI에 편입될 후보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삼양식품, 현대미포 정도인데 네. 삼양식품 그때까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총 매력률 보면 뭐 지금 수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유지만 잘 한다면 네. 무난하게 진입은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뭐 한 기준을 봤을 때 한 6조 원 정도 가야지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삼양식품이 그에 준하는 성적을 가져올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라고 한다면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글 주가도 굉장히 세게 반응이 들어왔는데 양자하면요, 이사님. 국내에서는 테마주도 있지만 통신주가 좀 약간 알짜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흐름 보면은 SKT, KT, LG 유플 다 한동안 고점 가다가 약간 추세 꺾였더라고요. 어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회로 볼까요? 아니면 테마 쪽으로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그냥 작용하고 끝날까요? 일단 뭐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방어 역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을 조금 더 받게 된다라면 매수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양자 관련주들은 이제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도 좀 사실 내년도에는 관심 있게 볼 섹터 중에 하나가 양자 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뭐 좀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술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은 사실 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솔리드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엑스게이트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위치는 상당히 좀 바닥권역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성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움직일 때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저가 매수를 하느냐 요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좀 보고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때까지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이사님 하면 가장 대표 종목이 또 한화 시스템일 텐데 그 한화 시스템도 내년을 또 기대하자라고 했는데 벌써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양자 컴퓨터 여쭤봤는데 오늘은 솔리드랑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도 뭐 갑자기 받은 기업이긴 하지만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도 두 분께 힌트 많이 얻어봤네요. 시장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